대해서는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예.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우리 질문자가 말씀하시고 지금 다 검증하고 있어요. 속으로는 다 검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할 뿐이지 왜 검증을 안 합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그것이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증 안 하는 게 아니라는 잠깐만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그 다음 주제인데요. 경쟁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그걸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거품이냐 아니냐. 거품의 이면에는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그렇게 반영되어진 결과다. 아니다. 그분이 걸어온 그 과정을 보거나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양비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이죠. 저기 경쟁력에 관한 부분으로 좀 토론을 모아주십시오. 앞서 김영정 교수가 얘기했던 하나만 더 추가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한 얘기니까요. 우리가 안철수 교수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정치적으로 보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안철수 교수는 정치인 아니에요. 앞서 대학생이 했고 정치인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여론조사 결과에 나오는 것을 놓고 정치인의 몫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과도한 거죠. 네, 그 부분에 관한 토론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박사님.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근데 거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안철수 교수는 박근혜 위원장하고 누가 보더라도 양자대결 구도 속에서 그 쌍벽을 이루고 있는 사람을 그걸 거품이라고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안철수 교수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거품이라고 하더라도 짧게 끝나는 건데 지난 9월부터 지금 몇 개월입니까? 지금까지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거의 지지도가 뭐 40%라든지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하면은 실체가 있는 것이고 예. 오히려 안철수 교수는 지금 박근혜 위원장이 치고 올라가는 때에 비하면은 안 교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크게 언론에 중복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2위로서 또는 1위로서 박근혜 위원장하고 쌍벽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죠. 이걸 거품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거품이 아니다. 예, 저도 잠깐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박근혜 위원장 얘기를 하셨는데 진도 좀 나가면 안 될까요? 조금만 하고요. 한 20초만 하고요. 연평도 그 폭침 사건이 났을 때 모르잖아요. 확신이 없잖아요. 북한이 분명히 저기서 했을 것 같은데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증거가 명확하게 밝혀질 때까지 한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쭉 우리 사회 주요 이슈 보십시다. 세종시 문제 얘기했죠. 동남권 신공항 문제 얘기했죠. 책임 있는 정신으로서 얘기한 경쟁력으로 겁니다. 갔기 때문에 교수님, 예, 경쟁력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약속은 지키죠. 20초 안에 끝냈습니다. 그 경쟁력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이 안철수 교수가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내놔봐야 이 양반이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 박사님 말씀처럼 여론이 계속 지지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그 기성 정치권에 대한 그 혐오감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교수의 개인적인 어떤 그 자질 이것이 또 반영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기에 이렇게 지지도가 오래가고 높게 나오는 말하자면 공인이니까 앞으로 만약에 내놓게 되면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어떤 비전이나 정책 대안 또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기대가 과연 충족되느냐 아니면 소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거품이 빠지느냐 하는 것은 검증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지금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거품입니다, 아닙니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는 조금은 과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이제 저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뜻은 무슨 검증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야 될 시점이라는 뜻에서 했는데요. 그게 경쟁력이거든요, 사실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는 않았죠. 만약에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아마 20대, 30대들이 이렇게 열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명확하게 다른 이야기 하나만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나도 한때 비정규직이었다 이런 식의 이제 문법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청년들의 눈높이를 낮추면 실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와 안철수 교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하려면 조건을 그렇게 갖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를 바꿔야 되고, 그리고 사회 구조가 한 번 실패한 사람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보장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20대들에게 청년 실업에 주는 메시지가 크다.